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순환매 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에서 이 주식 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유튜브 지금 현재 구독자 200명 넘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블로그도 많은 글 올라가니까요, 영상 블로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면서 오늘의 시장은 드디어 좀 약간 돌기 시작하는 순환매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대규모 투자 효과가 부각이 되면서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은 이제 장중 역대 10위권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양시장 상승 종목 수가 많아 전체적으로 강세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근데 해외 변수가 계속해서 생기는 추세예요. 자, 미국,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다시 진정 국면이면서 자칫해서 유가가 자극하면서 인플레의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오늘부터 모든 주유소들 다 전반적으로 가격 많이 내렸습니다. 뭐 리터당 100원에서 200원 사이로 가격 많이 내린 점, 그렇다는 것은 유가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그 잡힌 유가가 드디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안정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큰 흐름으로 보면 결국 휴전 상태 유지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말 오픈 AI 상장 지연설에 미국 반도체는 약세 패턴에 갔어요. 하지만 이게 국장에서는 이미 1차 반영된 사안이었고 AI 산업에 대한 의구심으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결국 애플의 중국산 반도체 구매 승인 요청 뭐 이런 부분도 일단 반응이 제한되고 있어요. 미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낮죠. 그렇다는 것은 장중 내내 하락하던 이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뭐 정부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죠. 자, 일단 뭐 시장을 아무래도 움직였던 대규모 투자 발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주말 사이에 나온 대그룹들 대형 투자 계획설이 있었고, 오늘 오후 이제 정확하게 삼성과 SK가 호남권 반도체 800조 원 투자 발표, 그 다음에 충청권에는 81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부장, 제약, 로봇 등이 아침부터 강하게 오르면서 반등을 보여줬고요. 특히 소부장 중 인프라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미 증시 업종 강세 영향도 있고, 지난주 미 증시 헬스케어가 7%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국장에서도 비슷하게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결국 정부도 피지컬 AI 쪽으로 밀어주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해외 로봇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로봇을 육성하여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생산 방식을 재정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로봇을 잘 만드는 나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죠. 자, 근데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살짝 들었던 게 약간 노조를 조금 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로봇으로 충분히 노조의 지금 어떠한 문제점들을 다 바꿔내겠다 라는 약간 그런 조금 시그널이 보여가지고,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은 좀 정부가 지금 현재 로봇을 밀면서 약간 조금 노조를 한번 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정부가 로봇을 선제적으로 구매를 해서 세계,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의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생각인데 이제 산단 관련해서는 용수, 전력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자, 용수, 전력 등의 문제는 대신에 산단을 누가 만들 거죠? 바로 삼성과 SK가 만들어야겠죠. 산단을 만드는 삼성과 SK가 문제는 해결해라. 대신 우리가 투자는 해주겠다. 라는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저는 살짝 비춰지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호재인 것이고, 그렇다고 로봇 그리고 반도체 뭐 다 전반적으로 올라주면 조금 땡큐긴 하죠. 하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먼저 가고 그러고 로봇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오늘 시장 조금 상황 한번 봐야겠죠.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 자,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보합 마감했습니다. 뭐 약보합 마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뭐 시장이 이제 초반에는 조금 눌려주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시장이 초반에는 눌려줬다가 결국 반등을 거듭하면서 끌어올렸지만 동시호가에서 약간 밀려주는
좀 그런 상황이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리밸런싱 물량은 아마 내일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인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을 좀 정확하게 잡아가고 있죠. 일단 뭐 21선은 깨졌어도 바닥을 지금 현재 한 3거래일 정도의 비슷한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갔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이 어느 정도의 저점 포인트, 어디 8080포인트 아래로는 빼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을 아마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땠나요?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약 8% 정도 반등을 해줬고, 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한번 갭 뜨다가도 강하게 밀렸었고,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살짝 문제는 뭐냐? 바로 이 300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300일선에서 어떤 상황?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고 더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표들이 다 꼬리를 돌리기 시작을 했죠. 꼬리를 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 한 번 더 코스닥을 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고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뭐 아무래도 수급을 계속해서 붙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보시면 외인이 8조를 코스피에서 팔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오히려 개인이 팔면서 개인이 약간 물려있던 물량들을 정리하는 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고 결국 시장이 정상화가 되려면 이렇게 너무 갑작스러운 급반등 급하락은 나오면 안 됩니다. 급반등 급하락은 나오면 안 되고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천천히 눌려줄 땐 눌려주고 천천히 올라가야지만 추후에 시장이 밀리는 경향이 오더라도 시장이 강하게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좀 건강한 조정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급하게 빠졌던 지금 현재의 코스닥 장세였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너무 강하게 몰렸기 때문에 더 그랬던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더 하락을 할 줄 알았지만 어느 정도 좀 꼬리를 다시 말아 올렸죠. 자, 꼬리를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정규장 시작하면서 하락세가 쭉 이어졌고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꼬리를 좀 말아서 시가 주가를 올려줬고 다시 한번 동시효과에 리밸런싱 물량이 약간 나왔기 때문에 살짝 밀림의 현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30만 원 밑으로는 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30만 원은 지켜가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삼전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이미 50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기점에서 얼마? 최소 50% 그리고 많게는 뭐 70에서 8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의 약간의 조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 물량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물량도 다 나올 것이고 그 리밸런싱 물량이 이제 거의 좀 막바지에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다시 바로 신용이 또 걸렸어요. 신용이 걸렸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지금 신용으로 매수를 했다는 사람이 많은 건데 이거는 조금 계속해서 개인이 비트로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얼마를 던졌냐 무려 3조 8천억을 던졌고 개인이 2조 9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개인의 예수금이 정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강하게 빠졌을 때는 더 많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신용 매매를 할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금 보유로만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도 뭐 신용 걸려 있죠. 신용 걸려 있고. 자, 일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 21선을 어떻게든 좀 지키면서 갈 것 같습니다. 240만 원 선을 좀 지키면서
갈 것 같고, 결국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 자체가 이미 3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크게 걱정 없이 약간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의 기류가 충분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뭐 DB하이텍. DB하이텍은 사실 오늘 다 전반적으로 잘 갔는데 DB하이텍은 좀 못 갔죠. DB하이텍은 오늘 조금 못 갔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추세를 조금 유지를 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깨지고 나왔지만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14만 4천 원 구간을 아마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이 14만 4천 원 선에서 좀 지켜주면서 21선 먼저 돌파를 해야겠죠. 21선 먼저 돌파 나오고 돌파 나온 다음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서는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반등을 해줬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자, 장 초반 엄청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강하게 내려왔겠죠. 강하게 내려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지만 살짝은 좀 아쉽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런 종목들 다 전반적인 특징이 이 위의 공간이 가까이서 당겨보면 매물대가 가장 깊고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간이 도달을 했을 때는 종목들의 과감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다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때는 자, 이 구간에서 이 정도 캔들에 들어갔다가 이 음봉이 나오는 캔들에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한 4, 5% 이상은 먹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욕심을 내서 이 위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결국 자르지 못하고 본절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은 오버나잇을 할 게 아닌 어떤 관점?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세네 캔들 안에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일단 뭐 더코디는 환기 종목이니까 굳이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세스 한번 봐보면 자, 뭐 코세스 같은 경우도 위에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도 이게 좀 약간 기술적 반등도 섞여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도 어느 정도 부근에서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캔들을 딱 당겨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바로 이 두 개의 이평선, 즉 200일선 26,000원 선과 121선 29,000원 선에서 오늘 캔들이 딱 위아래로 지지 저항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200일선은 지켜갈 것이고 121선은 수급을 붙여야지만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좀 시그널로 보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외인이 지금 현재 약 6거래일 가량 매수세를 꾸준히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6거래일이라 치면은 이미 이 음봉 캔들에서 계속 매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천천히 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IMT 한번 보겠습니다. IMT. IMT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하죠. IMT 같은 경우도 사실 동일하고 그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래 꼬리를 처음에 좀 달고 시작을 했던 종목이 좀 위로 상방 마감은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딱 봐도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시장 반등에 따른 같이 반등을 좀 끌어올린 딱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0일선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0일선 밑으로는 내려가진 않겠지만 문제가 뭐냐? 매물대가 너무 깊죠. 그러면 이 매물대 구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매물대 구간에 빠르게 아마 매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그렇다는 것은 이 매물대 전에 던지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이 종목 뭐 전고점 돌파합니다.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자, 전고점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은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 그 이외의 종목을 사실 말하기 애매해요. 자, 뭐 삼성 SDS 전고점 갈 수 있을까요? 당장 못 갑니다. 뭐 효성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엔진, 뭐 이런 종목들 다 여타 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크게 가려고 하는 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1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죠. 그러니까 주가를 굳이 더 이상 밑으로 빼지 않겠다는 약간 조금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보입니다. 왜냐면 21선 밑으로 이탈이 됐을 때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강하게 한번 밀렸던 패턴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1선을 지켜가면서 여기서 주가를 우상향 패턴을 돌아서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가 가능합니다. 58,500원 선에서 돌파를 한번 나올 가능성은 높죠. 왜? 전고점까지의 포지션이 얼마 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 20% 정도 되겠네요. 20% 정도. 20%면 주가를 정말 강하게 한번 빵 띄우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2연상, 3연상을 가도 전고점을 갈 수 없는 종목들은 당연히 전고점 갑니다 라는 말씀을 솔직히는 제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충분히 잘 가고 있는 장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종목 뭐 하나비전 보겠습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차트가 좀 정말 지옥 같죠? 차트가 쭉 올랐다가 강하게 내렸고 거의 고점 대비 지금 47% 정도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 자, 1차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가 더 빠졌으면 2차, 3차 데드크로스 나오면 완벽히 추세 이탈되면서 주가가 이전에 저점인 35,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장세예요. 근데 어느 정도 버텨주는 지금 현재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더 이상 빼고 싶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좀 보입니다. 현재의 구간을 빼지 않고 최대한 여기서 눌렸다가 올라가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종목들 특징. 자,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캔들 자체가. 자, 그렇다는 것은 윗꼬리의 동일한 구간에 두 번이 윗꼬리가 달렸고,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이 구간이 아마 높은 확률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읽으실 줄 아시면 되고, 사실 오늘 왜 정부가 오늘 피지컬 AI 쪽을 얘기를 했는데 왜 반도체 쪽을 얘기를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피지컬 AI가 생기기 전, 즉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 부품이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피지컬 AI, 우리가 흔히 아는 먹이사슬의 형태라고 하죠. 이제 가장 큰 기업이 있고 그 밑으로 하청들이 쭉쭉쭉쭉 뻗어 나갑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 이 원청, 즉 가장 큰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닌 밑에 있는 하청, 그 다음에 계열사 위주로 추가적으로 살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로봇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재료, 부품, 장비를 다 어떻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로봇을 보기 전에 반도체가 먼저 가고 로봇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무조건 그럴 거예요. 무조건 반도체가 먼저 가고 로봇이 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 조금 많이 올랐던 이제 그린 강화, 사실 요런 종목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미 탈출 기회가 나왔는데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요런 종목은 이제 그냥 쭉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고점 대비 오늘만큼 빠져, 오늘 이제 20% 올라도 마이너스 60%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3연상을 가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3연상을 가도 못 갈 수도 있고, 결국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린 강하기 이런 상태라면 뭐 그린 리소스도 동일하겠죠. 그린 리소스도 당연히 동일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원래 어느 정도 상승 가도를 달렸던 이 구간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사실 주가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매물 구간 지키면서 지지 받았어야 되는데, 매물 구간을 지키면서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강하게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동일합니다. 자, 1차 데드크로스 나왔고 2차 데드크로스 나왔고 만약 오늘까지 반등 못하고 빠졌으면 이 장기평과 21선이 이제 데드크로스 구간 가장 최악의 구간이 나올 뻔했는데 한번 기사회생으로 반등이 오늘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뭐 지표들도 다시 천천히 꼬리를 한번 틀어볼까 하는 정도지 아직은 크게 꼬리를 틀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장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거의 10거래일 넘게 매수세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지금 현재 외인이 어느 정도 저점의 구간에서 담아서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물대가 위에 좀 두꺼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매물 구간에서 아마 한 번은 조금 거칠 가능성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뭐 이노테크 이제 그린 강학이랑 똑같죠. 뭐 그린 강학이랑 똑같은 상태고 결국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폭이 약 80% 정도 되겠네요. 네, 저는 못 버팁니다. 저는 일단 못 버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전에 이 셀레스트라 이 종목이 원래 종목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클리노믹스였어요. 클리노믹스. 이거 제가 이때 전일 종가 들어갔다가 이날 전일 종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상한가 먹었거든요. 상한가 먹고 재진입합니다. 상한가에 재진입했다가 자 보시죠. 단 한 번에 매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물 타다 결국 이 구간인가? 이 구간쯤에서 손절을 합니다. 마이너스 45%로요. 계좌가 완전히 그냥 깡통이 되어버렸죠. 왜? 저는 신용도 썼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좌가 녹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40%, 50%, 뭐 60%, 70%, 80%다 힘들죠. 그런 마이너스 폭을 당연히 견디긴 힘들지만 그래도 잘라 나갈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느 정도 잘라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식을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마지막 종목 이제 마이크로 투나노 이런 종목 사실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돼요. 이런 종목 아무리 17% 올라도 이거 그냥 한번 강하게 매도 나오면 다 또 박살납니다. 이런 종목을 사실 들고 계시는 것 자체는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게 뭐 저평가 우량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라는 일단 저는 좀 1차적인 생각이 들고 저라면 차라리 이런 종목은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의 추천주가 오늘 뭐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ETF를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코덱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요 종목을 사시면 되고, 자, 매수가는 화요일 날 시가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5,800원, 21선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월요일 날 추천이 나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1% 정도 물려 있으실 것 같아요. 1% 정도 물려 있으실 것 같고 사실 뭐 크게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요. 자, 일단은 구성이 주식 50%, 채권 50%입니다. 그것도 채권도 약간 좀 우량 채권들 위주로 묶여 있고요. 주식이 오르면 당연히 채권도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지만 주식이 내렸을 때 그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채권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끼고 있어서 좀 더 안정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우상향 패턴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캔들이기 때문이죠. 좀 차트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 이상은 좀 무조건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장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